최저임금 적용 무산과 최저보수제 등장.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산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라이더 보호가 또 한 번 뒤로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보수제입니다. 최저보수제는 라이더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점만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보수제가 무엇인지, 라이더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사례를 봐야 하는 이유. 그런데 최저보수제를 그냥 이론으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뉴욕과 시애틀입니다. 한국에서 최저보수제를 논의하려면 이미 제도를 시행한 지역에서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부작용이 나왔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시애틀 방식 설명. 먼저 시애틀은 배달 한 건마다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배달에 걸린 시간, 이동한 거리, 그리고 건당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배달이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시간만큼 보상해야 한다. 거리가 길었으면 거리만큼 보상해야 한다. 즉, 시애틀 방식은 건당 보수, 시간, 거리 기준을 함께 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방식의 장점. 이 방식은 라이더 입장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단가에 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고 해서 너무 낮은 금액을 주는 것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달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보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바닥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애틀 방식의 부작용. 하지만 실제로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기본 배달료는 올라갔지만 플랫폼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붙는 수수료가 올라가고 팁 구조가 바뀌고 콜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한 건당 받는 돈은 올라갔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콜이 줄어들면 총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시간에 4건을 했는데 최저보수제 이후 한 건당 금액은 올랐지만 1시간에 2건밖에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단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급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입니다. 뉴욕은 시애틀보다 시간당 최저보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배달 노동자가 실제 배달에 투입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시간당 보수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달 수행 시간 기준으로 최소 시급은 맞춰라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콜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지연, 이동 시간, 장거리 배달처럼 라이더가 시간을 쓰는데도 보상이 약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뉴욕 방식의 부작용과 플랫폼 통제. 하지만 뉴욕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라이더에게 자유롭게 일을 열어두면 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접속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거나 스케줄을 잡은 사람만 일하게 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라이더에게만 콜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보수제가 생긴 뒤 일부 배달 노동자들은 앱 접속 제한, 스케줄 제한, 콜 배정 감소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저보수제는 단가를 올리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플랫폼은 비용이 올라가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소비자 배달비나 서비스 수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받는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더 접속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수락이나 수락률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팁 구조나 프로모션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라이더 입장에서는 단가는 올라갔는데 콜을 받을 기회는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장받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야 하고 수락률을 맞춰야 하고 거절을 많이 하면 다음 스케줄을 못 잡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일하던 라이더가 사실상 직원처럼 관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최저보수제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한국 현실과 대기시간 보상 문제.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미국 뉴욕이나 시애틀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독 배달비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배달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부담을 느낍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포장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 비용이 더 올라가면 결국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플랫폼 주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대기시간입니다. 노조 측은 배달 라이더가 콜을 기다리는 시간도 비용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앱을 켜고 대기하고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콜을 기다리고 콜이 안 떠도 사실상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배달 라이더는 수십만 명 규모입니다.
만약 수십만 명의 라이더가 앱을 켜고 콜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전부 보수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 비용을 플랫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이 그 비용을 전부 자기 돈으로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 배달비, 자영업자 부담, 음식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는 대기 시간까지 포함한 강한 형태의 최저보수제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 대안 1. 기본 배달료 3,000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너무 큰 제도를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본 배달료 3,000원 회복입니다. 사실 3,000원은 새로운 요구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기본 단가 수준입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3,000원도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배달 한 건의 기본값이 더 이상 2,500원, 2,200원 그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본 배달료 3,000원은 라이더 수입을 완전히 해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배달료 하락의 바닥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 2. 중복거리 제외 금지. 두 번째는 중복거리 제외 금지입니다. 현재 배달료가 낮아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중복거리 제외입니다. 묶음 배달이나 여러 건 배차해서 이미 이동한 거리라는 이유로 두 번째, 세 번째 배달의 거리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실제로 움직이고 시간을 쓰고 위험을 감수하는데 정산에서는 일부 거리가 빠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최저보수제라는 큰 틀을 논의하기 전에 최소한 실제 이동한 거리와 실제 수행한 배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실적인 출발점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본 배달료 3,000원, 중복거리 제외 금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제도화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라이더 수입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새로운 큰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기본 단가를 회복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저 기준이 생기면 플랫폼의 과도한 단가 인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기시간 전체 보상, 시간당 최저보수, 스케줄 보장 같은 강한 제도를 요구하면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배달료와 중복거리 문제부터 정리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달 한 건을 수행했으면 최소한 3,000원은 보장하자.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빼지 말자.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최종 결론 제도 이름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결국 최저보수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성입니다. 라이더에게 필요한 제도여야 하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최저보수제를 무조건 반대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찬성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 제도를 논의한다면 미국 사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시애틀처럼 건당 보수를 올렸더니 콜수와 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뉴욕처럼 시간당 보수를 보장했더니 접속 제한과 스케줄 통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최저보수제가 라이더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최저보수라는 명분으로 라이더를 더 강하게 통제하는 제도가 될 것인가. 이 차이는 제도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당장 뉴욕식, 시애틀식 최저보수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기본 배달료 3,000원 회복과 중복거리 제외 금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라이더의 최소 수입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반발을 줄이고 배달료가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수제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라이더를 살리는 제도가 될지, 플랫폼의 새로운 통제 수단이 될지는 지금부터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